사암침을 공부해서 잘 익혀두면, 그렇게 해서 사암침을 알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이 수록된 요교를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래서 요결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사암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제7장 화열문, 지금부터는 강론 함께 살펴봅니다. 제1증 군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다시 읽어드리죠. 견증. 심화불량의 말한 것으로서 언어실상, 정신여치, 비곡불락, 기의상장 등의 대광증을 말한다.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데 발열이 있어요. 고열이 있어요. 그걸 화열문 제1증 군화에 의한 정신장애라고 합니다. 요법을 보실까요? 요법은 음곡소해를 보하고 대던소충을 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해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몸의 경혈들 중에 소해라는 이름의 경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대양한수 소장화경의 토에 해당하는 경혈 소해, 한자 표기는 작을소 소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군화심화경의 수에 해당하는 경혈 적을소자 소해. 요결 원전에 표시되어 있는 작을소자 소해는 오기예요. 전세의 잘못. 소음군화심화경의 적을소 소해를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요법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심정격은 대던소충을 보하고 음곡소해를 사하는데, 제시된 요법은 대던소충을 사해요, 음곡소해는 보해요. 즉 심정격을 거꾸로 놓는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이른바 심승격 변형요법. 소음군화심화경의 소음군화는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열 에너지. 그 열 에너지가 부족하면 심정격을 적용하고, 그 열 에너지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심승격 또는 심승격 변형요법을 쓰지요. 따라서 과열된 군화에 의한 정신장애는 화열문의 군화라 한다. 군화, 과열된 열기. 개론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심의성 발열과 열성 정신병적 발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심의성 발열은요, 실체가 없는 발열을 말해요. 그래서 서의적으로도 항염증약 또는 해열진통제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열진통제 안 써요. 발열이 있어도. 심의성 발열은 급성 또는 만성 스트레스 동안 심부체온이 높거나 최대 41도씨, 낮은 등급 37도씨에서 38도씨, 그 미열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기본 메커니즘은 감염으로 인한 발열과는 다르며 중추 및 교감신경계와 관련됩니다. 심의성 발열은 복잡한 심리적, 생리적, 내분비학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열성 정신병적 발열, 이것은요, 열이 실체가 있어요. 즉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치료를 위해서 항염제 또는 해열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염증이 있을 때 발열이 나타나는 것, 초간단 요약.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뇌는 교감신경, 근육에 체온을 높여라 라고 오더를 냅니다. 그러면 발열이 일어나요. 발열은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이 되는 신체의 면역 반응. 염증은요, 면역 반응이에요. 염증이 있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증성 열 중에 아주 또 묘한 열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에 의한 열이 있습니다.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열이긴 한데, 이건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장 또는 관절을 공격해요. 그 외에 우리 몸에 자가면역증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질환들이 있어요. 오늘날 자가면역증은 급증하는 추세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가면역증에 의한 열이 있다. 그러면 심의성 발열, 실체가 없는 발열과 함께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 소아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심의성 발열은 기립장애, 즉
기립시 현기증과 두통을 특징으로 하는 자율신경계 장애입니다. 성인의 경우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긴장성 두통, 기분장애,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때로는 적응장애, 신체형 장애, 특정 신체적 원인이 있는 신체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 그리고 정신분열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의 열은 항염제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해열진통제 안 쓴다. 물론 두통이 있을 땐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 해열진통제는 첫 번째 처방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심승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승격이 아니라 간정격, 삼초승격, 그리고 다음승격을 적용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스트레스 리스판스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간정격, 삼초승격.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럴 땐 다음승격. 그런데요, 이 군화는 수소음군화, 심화경의 소음 군화를 말한 거니까 심장 관련 질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과 관련된 정신건강장애를 군화라 한다. 우울증, 불안, PTSD와 같은 정신건강장애는 심부전,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심장질환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 PTSD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심장 반응성 증가, 예를 들어서 심박수 및 혈압 증가, 심장으로의 혈류 감소, 코티졸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생리적 영향은 동맥의 칼슘 축적, 대사질환 및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박수, 혈압이 높게 증가하면서 코티졸, 부신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열이 수반된 심장병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심장병과 관련된 정신과 질환이 있다. 이럴 땐 심승격을 쓰겠죠. 그렇지만 심부전이 꼭 고열을 수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기능의 이상은 우려성 심부전 환자에서 흔한 문제이며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심장부전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며 다양한 정신과적인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된 심장질환, 고열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고열이 없는 정상적인 체온인 경우도 있고 체온이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어요. 체온이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에서의 심장부전, 심부전을 동반한 정신과 질환은 그렇습니다. 심정격을 써야 돼요. 심승격은 이러한 심부전에서 고열을 수반할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군화의 과열증이 있어요. 심장과 관련된 소음 군화 과열증이 있어요. 이름하여 류마티스 심장병. 류마티스 심장병과 관련된 정신장애가 있거든요. 그것은 고열을 수반합니다. 이름하여 류마틱 피버. 자가면역증에 의한 열.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환자의 신경 및 정신장애라는 자료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가면역에 의한 열, 류마티스성 심장병은 류마티스 열의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병적 발열은 RHD, 즉 류마틱 하트 디지즈 환자에서 빈번하며 이는 급성 류마티스형 발생 후 최대 30년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및 정신학적 특성은 강박 증상,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증, PTSD, 정신분열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병적 장애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군화의 과열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관절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류마티스 심장병은 면역세포들이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때로는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류마틱 피버로 인해서 뇌의 손상이 가해지면 정신병적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야말로 소음군화 과열이에요. 주증, 자가면역 류마티열이다. 심부전은 심부전이로되 류마틱 피버에 의한 심부전. 이때는요, 심승격을 적용해야 돼요. 심승격 또는 심승격 변형요법. 그런데 자가면역증은 요결에 보면 사암도인께서 제1요법 무엇을 강조하셨죠? 그렇습니다. 대장정격입니다. 따라서 류마틱 피버에 의한 심장질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뇌가 손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정신과 질환, 다양한 정신과 질환이 생겼다. 주증은 류마틱 피버니까 심승격 그리고 대장정격을 씁니다. 왜? 자가면역증이니까. 류마티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무조건 조건반사적으로 자가면역증이구나. 요결 제7장 화열문의 군화, 오리지널 군화증은 알고 보니까 류마틱 피버에 의한 하트 디지즈, 그로 인한 사이콜로지적 증상들, 심승격, 대장정격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상화, 두 번째 증 상화,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